네, 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5mm 렌즈와 50mm 렌즈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양손에는 렌즈 두 개가 들려 있어요. 이 녀석이 바로 50mm 렌즈고 이 녀석이 35mm 렌즈입니다. 조리개 최대 개방 값은 둘 다 똑같이 1.4까지 개방이 되는 렌즈예요. 일단은 50mm 렌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텐데, 자, 50mm 렌즈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입문하고 그리고 번들 렌즈를 사용하시다가 단렌즈로 한번 넘어가 볼까 생각하신 다음에 단렌즈로 할 때 50mm 1.8 렌즈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루트를 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번들 렌즈도 50mm 1.8 렌즈로 넘어가느냐, 번들 렌즈를 쭉 쓰다가 50mm 화각대가 있죠. 그 화각대가 내 화각이야, 내가 정말 적응이 잘 되고 이 화각은 내 화각이야 라고 생각이 돼서 50mm 렌즈로 넘어갈까요? 아니죠. 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각 카메라 제조사마다 전부 50mm 1.8 렌즈를 전부 출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의 렌즈들이 전부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고 있어요. 말해서 번들 렌즈에서 단렌즈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체험을 해보라는 식으로 좀 저렴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당연히 렌즈의 성능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웃포커싱에만 초점을 두고 렌즈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진을 찍다 보면은 50mm 렌즈 화각이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화각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렌즈를 내치게 되고, 50mm 화각이 다루기 조금 어려운 렌즈냐, 첫 번째로 50mm 렌즈는 왜곡이 잘 보이지 않아요. 50mm 렌즈를 좀 오랜 시간 동안 다뤄보신 분들께서는 이 왜곡에 대한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프레임만 딱 봐도 어떻게 찍어야지 왜곡이 없고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는데, 50mm 렌즈에 대한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왜곡 때문에 조금 나중에 컴퓨터로 봤을 때 좀 문제가 그때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이 조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35mm 렌즈에 비해서 덜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왜곡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풍경 사진을 찍으려면 관광 렌즈를 사용하겠죠. 상당히 와일드한 장면을 담아내죠. 그리고 새나 아니면 스포츠, 인물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냥 얕은 심도로 줌마원 렌즈를 장착해서 촬영하시면은 왜곡도 없고 공간도 압축이 되고 배경 흐림 효과까지 같이 얻은, 인물이 확 부각이 되는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 50mm는 이도 저도 아닌 렌즈랍니다. 그래서 이 50mm 렌즈가 다루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50mm 렌즈를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프로페셔널 사진 작가들이 50mm 렌즈를 쓰는 이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면은 50mm를 어떻게 써야 되고 왜 써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50mm 렌즈는 기본적으로 원근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죠. 저 카메라와 그 카메라 뒷 배경과의 원근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근감이 50mm가 사람의 눈과 가장 유사한 원근감을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50mm 화각을 보통 표준 렌즈라고 부릅니다. 물론 35mm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서도 이거는 논쟁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자, 50mm 렌즈가 표준이다, 35mm 렌즈가 표준이다, 자,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눈에 익숙한 화각이 만약에 표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화각대의 렌즈를 사용하시면 돼요. 35mm를 사용하시고 표준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50mm 렌즈를 사용하시고 50mm가 표준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내 눈에는 35mm 렌즈가 원근이 더 사람한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표준에 대한 부분인데, 올 여름에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계곡에서 장노출로 사진을 찍어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장면을 찍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그 영상 보면 제가 이런 대사를 했을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50mm 렌즈면 되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러면서 50mm 렌즈를 장착해서 그냥 50mm 렌즈로 촬영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50mm 렌즈가 기준이 되어줍니다. 35mm 렌즈는 조금 광각적으로 쏠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기준점을 놓치기가 쉬운데, 50mm 렌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 기준점을 확 잡아줄 수 있고, 이 50mm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앞, 뒤, 광각이면 광각대로, 망원이면 망원대로 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mm 렌즈를 많이 사용하시고 정말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 보면은
화각에 대한 이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원근 얘기 말씀드렸죠. 사람이 보는 눈과 어떻게 보면 가장 유사한 원근감을 보여주는 게 바로 50mm 렌즈다. 이 50mm 렌즈를 사용하실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해야 되느냐? 네, 그렇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왜곡을 이용해서 아니면 여러 그 렌즈의 특성을 스킬로 승화를 해가지고 촬영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50mm 렌즈는. 그렇기 때문에 50mm 렌즈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왜곡을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찍든 사실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촬영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50mm 렌즈에 금방 적응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50mm 렌즈 활용할 수 있는 단점이 다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공간의 제약을 좀 받아요. 블로그나 이런데 50mm 렌즈를 검색해보게 되면은 뭐 여친 렌즈다, 그리고 뭐 카페 렌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별명을 지어서 많이들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50mm 렌즈를 풀프레임 카메라에 꽂아가지고 카페에서 내 테이블 하나 사이에 두고 나와 어떤 지인과 마주보는 상태에서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카페에서 못 써요. 하물며 그런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은 전부 크롭 화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에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분명히 아셔야 돼요. 50mm 화각이 생각보다 멉니다. 이제 공간의 제약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한정된 공간에서는 오히려 35mm 렌즈가 더 설득력 있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 보자면 지금부터 35mm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35mm 렌즈 같은 건 특성이 뭐죠? 50mm가 표준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사실 대부분의 사진가가 50mm가 표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35mm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뭐가 정답인지는 여러분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이걸로 논쟁하기 싫습니다. 시간 낭비니까. 일단은 50mm 렌즈가 가장 표준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가정하고, 그리고 표준이라면은 광각이 뭐겠어요? 그러면 35mm가 광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35mm 렌즈는 즉 쉽게 말해서 왜곡이 잘 보여요. 50mm 렌즈보다.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잘 보이다 보니까 왜곡을 파인더나 LCD로 바로바로 캐치해서 프레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mm 렌즈보다 다루기가 쉽습니다, 이게. 광각이라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5mm 렌즈는 50mm 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35mm 렌즈 같은 경우는 거의 피팅 촬영이나 이런 촬영에서 많이 활용이 되죠. 패션 촬영이나 이런 촬영에서. 이 35mm 렌즈가 보여주는 느낌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의 왜곡을 잘만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독특하고 상당히 개성 있는 이미지 연출이 상당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지만 50mm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적인 기준에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설계가 된 렌즈다 보니까 그렇게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이것을 개성 있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35mm 렌즈가 훨씬 더 그런 개성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장점이 좀 많습니다. 아웃포커싱 같은 경우는 50mm 렌즈보다 당연히 35mm 렌즈가 아웃포커싱이 잘 안 돼요. 50mm 렌즈가 아무래도 좀 더 망원이죠. 아웃포커싱의 조건이 뭐죠? 그죠? 조리개를 많이 개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뭐죠? 망원. 그러니까 광각보다는 망원 계열, 초점 거리가 좀 긴 렌즈가 아웃포커싱에 좀 유리해요. 이제 이미지 센스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뭐죠?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와 배경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웃포커싱이 더 잘 됩니다. 10mm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50mm 렌즈가 조금 다루기 어렵다는 렌즈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효과를 주기가 상당히 힘든 렌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35mm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좀 개성 있는 연출을 하는 방법으로 위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촬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제 지금부터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mm 렌즈는 35mm 렌즈보다 왜곡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숨어있는 왜곡을 캐치를 못해가지고 사진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는 렌즈다. 35mm 렌즈는 반대로 왜곡이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왜곡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원근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50mm가 망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압축감이 그래도 35mm보다는 낫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35mm 렌즈가 더 크죠. 그리고 넓게 촬영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35mm 렌즈가 더 넓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최소 촬영 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초점 거리와 거의 비례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5mm 렌즈가 최소 촬영 거리를 더 짧게 지원하고 있다는 거. 가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50mm보다 35mm
35mm가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얕은 심도를 구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mm 렌즈가 훨씬 더 35mm 렌즈보다 우수하고요.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50mm 렌즈가 훨씬 더 많은 연습량을 요구하는 렌즈다. 35mm 렌즈, 50mm 렌즈를 언뜻 생각하면 화각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의 렌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근데 이 35mm 렌즈와 50mm 렌즈의 특성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50mm 렌즈를 선택할 것인지 35mm 렌즈를 선택할 것인지 이 기준을 반드시 딱 그 기준을 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이 뭔지 아시면은 그 렌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